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은퇴 후에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노후 준비는 뒤로 미뤄지곤 합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은퇴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긴데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모든 걸 잃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세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사례 1, 55세에 퇴직한 어 씨의 이야기. 어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죠. 정년퇴직 후 그가 손에 쥔 퇴직금은 약 2억 원. 처음에는 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비용,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본인의 생활비까지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더니 불과 5년 만에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 젊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만성질환이 은퇴 후 악화되었고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 씨는 은퇴 후 가고 싶었던 시골 대신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하며 하루하루를 절약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교훈. 경제적 위기를 막으려면 퇴직금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작은 규모라도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고 건강 관리에도 미리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두 번째 함정, 심리적 고립과 무기력. 사례 60대 혼자가 된 B씨의 이야기. B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은퇴 후 그는 빠르게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침에 눈을 뜰 이유조차 찾을 수 없었죠. 가족들과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아빠는 집에서 좀 쉬세요 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그는 혼자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심리적 고립은 경제적 문제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 봉사 혹은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세 번째 함정, 계획 없는 소비와 생활 방식. 사례 3, 58세에 은퇴한 C씨의 이야기. C씨는 퇴직 후에도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크고 넓은 집, 고급차,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소비를 지속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은 자산을 급속도로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늦게나마 작은 상점을 열어봤지만 이미 자금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은퇴 초기에 쓸데없는 소비를 줄였더라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는 욕심은 자산을 빠르게 소진시킬 뿐입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 실속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은퇴 후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은 한 번의 선택 실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작은 수익원에서 시작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심리적 고립을 막으려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키우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세요. 가장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실속 있는 삶을 추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작은 준비와 노력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택한 마지막 장소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봅시다. 은퇴 후 삶, 희망을 다시 그리다. 서문.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재정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경제를 재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기반으로 단기적인 안정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경제 설계는 단순히 목돈을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 씨는 퇴직 후 카페를 열겠다는 꿈을 꿨지만 초기 자본과 운영 비용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후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비용이 적고 온라인 기반이라 시간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달 약 50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창업을 계획한다면 작은 규모로 시작하세요. 큰 초기 투자 대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연금 외에도 소규모의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거나 글쓰기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건강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연결과 참여입니다. 예시. B씨는 퇴직 후 모든 시간을 혼자 보내며 점점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그는 집에서 TV를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자신의 경험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사진, 외국어 등 은퇴 후 시작하기 좋은 취미는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소통이 부족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3. 현실적인 소비 습관 만들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비 습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C씨는 퇴직 후에도 대형 SUV를 유지하며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유지비와 여행 비용으로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를 작은 경차로 바꾸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바꾸면서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필수와 비필수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대출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현금 흐름 내에서 소비하세요. 물질적인 만족보다 경험과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4.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예시. D씨는 퇴직 후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기록한 채널을 운영하며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면서 소소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전문가 조언. 유튜브, MOC 등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배움의 결과물을 활용해 새로운 취미나 부업으로 연결해 보세요. 배움은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5.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만들어 줍니다. 예시. 이 씨는 퇴직 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km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한 끝에 6개월 만에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조언. 일상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을 칭찬하고 다음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은퇴 후 삶은 도전이 아닌 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삶의 방향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작더라도 꾸준히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적 건강을 위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놓치지 마세요.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작은 목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으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그리는 대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